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정식으로 운영됩니다.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인천시 역시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가 한창인데요. 주민 밀착형 경찰 서비스 제공이 핵심이지만 소속만 달라질 뿐 역할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자치경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인데요. 자치경찰제 뭐가 달라지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손민호 인천시 의원과 이재진 세한대 초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12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시화됐죠. 다가오는 7월에 시행이 되는데 이 자치경찰제라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교수님. 네, 자치경찰제를 알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재헌 헌법에 대해서부터 잠깐 언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945년도 해방 이후에 1948년도 7월에 재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 재헌 헌법 제8장에 보면 대한민국의 통치, 운영 형태와 관련돼서 자치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헌법적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결국 대한민국의 통치 형식은 대통령제와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을 두 축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1945년도 미 군정 시절에 대한민국의 경찰 제도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미국식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원안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았죠. 시행이 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 이것이 조선총독부의 경찰국, 경무국, 경사부라고 하는 그 경찰이 굉장히 이제 이미지가 안 좋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치경찰제까지 이제 넘어가지는 못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그 이후에 다양한 논의들이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논의는 역대 정권에서 계속 논의가 되어 있었어요. 네. 이 주체는 가장 주안점은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두 개의 체제, 즉 이원화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모토로 해서 그동안 논의가 되어 왔다가 지난 2020년 12월 달에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큰 이슈하고 맞물려서 검찰이 그동안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 있던 것이 경찰의 권한을 수사권을 넘겨주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권이 넘어감에 따라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다. 따라서 너희들도 이와 관련돼서 일부 권한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것이 일부 도입이 되게 됩니다. 결국 국가경찰이 그동안 진행했던 업무들 중에서 민생치안과 관련된 것, 즉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자치사무로 규정을 하고 이 자치사무는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부분이 감당을 해서 운영하자라고 해서 국가경찰의 큰 틀을 국가경찰 그리고 자치사무와 관련된 자치경찰 그리고 수사와 관련돼서 국가수사본부의 세 개의 체제로 경찰청을 세분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의 큰 뿌리에서부터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당장 이 자치경찰제가 7월에 시행이 되면 주민들이 좀 어떻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생활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질까요, 의원님? 네, 교수님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이원화 모델로 계속 검토가 되다가 작년 12월에 갑자기 이제 이게 일원화 모델로 법이 통과가 되면서 네. 저희가 준비하는 현장에서는 좀 혼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7월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저희가 이제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그다음 위원회 사무국 설치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관련 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자치경찰제가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생활안전이라든지 여성, 청소년, 그다음에 교통, 뭐 지역 밀착 경비 등 주민 밀착형 이런 사무와 교통사고, 가정폭력 등 이렇게 그 자치경찰 사무 이런 것들이 이제 자치경찰 사무가 되는데요. 그 시민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를 지자체와 이제 협력하면서 협력과 연계 속에서 좀 더 세심하고 신속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민 좀 밀착형이다 뭐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해볼 네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치사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뭐 기존의 업무에서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좀 명칭만 바뀌어서 달라지는 건 크게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치경찰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서를 따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현재 인천광역시 경찰청 과거에는
인천지방경찰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치경찰제도가 되면서 지방이라고 하는 말들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경찰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네. 그 안에 자치경찰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자치경찰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생활안전, 그다음에 여성청소년, 그리고 교통, 이건 기존의 경찰에서 관장을 했던 업무들이에요. 이런 생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만 우리 자치경찰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일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기존의 그 지방행정관서가 담당했었던 이 관련된 분야와 관련돼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 아직은 좀 전무한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자치 분권적인 측면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혹은 지역과 관련돼서 정통한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좀 더 친근한 의미로 또 적합한 의미로서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결국은 경찰 신분에 대한 지방직 전환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현재는 국가직이라고 하는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자치경찰을 하죠. 결국 통제 권한이 국가에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민주적 관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것과 대치가 되는 측면일 수도 있는데요. 경찰 업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즉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자치경찰을 관장하는 곳이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7인으로 구성이 되는 위원들 중에서 실제로 정치인들이 임명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인사가 총 5명까지, 최대 5명까지 이를 수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은 또 시장이 임명하게 그렇습니다. 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이것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 시민들이 그것을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추후에 더 짚어보겠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그 자치경찰제와는 조금 미흡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현장에서 느끼는 그 혼란이나 혼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게 의미가 있다, 또 한계점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치경찰 사무 범위 내에서 행정하고 경찰이 같이 이제 협업을 통해서 어쨌든 간격들은 조금 촘촘하지 못한 간격들은 좀 메워가고, 그 다음에 또 중복되는 사무들은 또 중복을 제거하고, 이러면서 어떤 효율을 좀 높여보고 시민들에게 조금 더 촘촘한 민생 치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 시행착오는 좀 겪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네,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경찰들의 신분이 바뀌는 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조직 체계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조직 체계 변화가 일부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광역경찰청의 자치경찰부에 대한 1차적 지휘 감독권은 저는 여전히 경찰청장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2차적인 지휘 감독권을 아까 말씀하신 자치경찰위원회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물론 인사, 그다음에 예산 지원, 행정에 대한 거, 감찰, 여러 가지 권한은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권한을 갖고 있긴 하지만, 네. 실효적으로 그것이 리얼타임, 즉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지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시의 지휘를 잘 따를 것이냐, 반대로 또 경찰 측은 위원회가 경찰 업무의 그 특성을 잘 파악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양쪽의 우려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인사와 지휘 감독에 관한 것인데, 인사권은 지금 어쨌든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제 임용권이 일부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는데, 네. 아마 법률에 나왔던 거는 제가 경정까지 이렇게 위임되는 걸로 제가 봤었는데, 이게 시도지사는 그거를 또 시도경찰위원회에 위임하고, 근데 시도경찰위원회는 또 이거를 경찰청장에 또 위임할 수 있게 지금 아주 복잡하게 지금 사실 돼 있어요. 네. 그 부분도 시행을 해 가면서
또 이제 또 좋은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그 자치경찰위원회를 지원하게 되는 사무국에 그 공무원들만 있거나 뭐 경찰들만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 함께 근무를 하면서 지자체에서도 경찰 업무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점 이제 파악해 나가고 그 파악 속에서 이제 관리 감독도 어떤 경찰의 지속적인 협조를 이제 이 점보다 좀 쉽게 받아서 업무 처리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건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이신데 사실 서로가 서로를 해보지 않은 상황이라 이게 저희가 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저 시민단체의 어떤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라든지 이것도 아직 지금 밟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 네. 조례도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된 게 아니라 조례도 이번에 이제 상정이 돼 있는 있고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 중에 지금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그 과정 속에서 좀 걸러질 것도 좀 걸러지지 않을까. 오늘 상당히 의원님이 좀 진땀을 빼고 계시는데 사실 뭐 아직 결정된 건 없기 때문에 지금 논의의 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고 또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것이 도입된 것을 보면 사실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들도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의 사례요? 외국의 사례를 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원화된 체제예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라고 하는 이원화 체제. 그리고 통합형 체제가 없는 거냐? 없지 않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국가경찰 체제가 여전히 유효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자치경찰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경정에 대한 인사권까지도 지방자치단체 혹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 있는 47개의 도도부 현에도 우리나라 자치경찰위원회와 동일한 공안위원회가 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인사권을 어디까지 행사하냐? 그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정이죠. 일본으로 말하면 경시라고 합니다. 경시에 대해서까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총경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총경이고요. 일본에서는 경시정이라고 합니다. 이 총경에 대한 것은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총경에 대한 인사권을, 그리고 경정까지, 우리나라의 경정, 일본의 경시까지는 그 지역에 있는 공안위원회에서 인사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러한 사례들을 지금 그대로 갖다가 벤치마킹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경찰청이 어떠한 업무들을 시민들에게 실효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내느냐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아마 올 한 해 동안은 시행착오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지금 인천시의회 관련 조례가 입법 예고돼 있죠.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입법 예고가 돼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의원님? 네.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더불어서 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공무원 정원 조례가 같이 이제 상정이 되어 있고요. 운영 조례에는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와 그 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 다음에 사무국 설치 운영에 관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두 조례에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이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정원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조례안 중에 일부 문구가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업무 네. 추진 시 미리 인천시 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을 경찰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문구는 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그 기존 경찰청 표준안에 표준 조례에 따르면 이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제 강행 규정으로 사실은 경찰 쪽에서는 이제 제안을 해 왔고요.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을 이제 침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그 제안된 조례에 상정된 그 조례에 의하면 그것을 이런 강행 규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협의 절차를 거친다는 이제 그 임의 조항으로 이렇게 지금 뭐 완화를 시켰다고 집행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지금 저희에게 전달을 해왔고 그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단체 의견도 또 좀 듣고 그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밀도 있게 심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협의의 여지가 있다라는 설명이신데 사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경찰 입김이 좀 강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는 것이 사실은 경찰청이 모든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내려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청이 본인들의 권한을 일부 내려준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기 때문에 네. 현재는 실행 주체 자체가 경찰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경찰청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투영할 수 있게끔 제도나 조례나 법안에 명시적으로 자꾸 이렇게 넣으려고 할 것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는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수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실 때 우리 사무국에 대한 것, 또 설치 운영에 대한 것, 공무원 정원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여기에 예산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사무국의 인원이 22명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아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위원들 7분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그들 중에 2분은 상근직이세요. 상근직에 대해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1년에 1억이 넘습니다. 그럼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 조직을 운영하는데 24명이거든요. 24명 운영하는데 약 21억 정도의 예산이 들 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와 관련돼서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정책과 조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변화가 무엇보다도 시민 편의가 가장 우선이 돼야 할 텐데 자치사무에 관해서 지역에 따라 추가되거나 또 조율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까요? 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시민 밀착형 그 업무 경찰 치안 업무에 대해서 이제 자치 경찰 사무가 이제 규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 이런 사건 사고들이나 또는 그 지역 집회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 경찰력이 필요로 할 때 어떤 유기적인 협력이 좀 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유기적으로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네. 또 그 서로 지자체와 경찰청이 좀 이렇게 하나로 좀 묶여 있는 사무국을 지금 아까 24명이라고 하셨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39명으로 지금 사무국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 사무국 내에서 좀 활발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그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미래형이라 제가 그렇게 저희가 감독하고 네.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그런 약속을 해주신 거고 이 시민단체에서는요, 이 자치경찰제가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방점을 둔 만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모니터링이랄지 뭐 시민 감찰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게 맞다고 보시죠, 저 교수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전 2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직접 감시나 감독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참여. 2번째는 실제로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운영에 참여를 하는 것들인데요. 그 운영에 참여하는 형식을 제도화하는 것들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2가지 것들이 잘 겸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시의회의 경우 시민 참여 방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논의되는 거거든요. 작년까지는 이게 12월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저희가 준비 기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7월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조례가 이제 먼저 만들어지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많은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라도 준비를 해가는 과정에서 시민 토론회라든지 세미나 등을 통해서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본격 시행될 때에는 조금 더 다듬어진 체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 준비 과정에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의원님이 살짝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그랬는데 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에 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치경찰제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의원님. 네, 지방자치제가 원래 검토되는 것은 이원화 모델로 검토가 됐고 지금은 이제 일원화 모델이 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공무원의 그 경찰청이 이런 모델로 협력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이원화 모델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교수님? 뭐 이원화 또 일원화 통합형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지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이냐,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것이 이원화일 수도 있고, 그것이 통합형일 수도 있고, 일원화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형 모델을 만드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경찰제, 우리나라의 정서, 우리나라의 경찰 제도를 수용해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이원하다, 일원하다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